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강한 그런 상대의 변덕스럽고 불안정하고 기만적이고 편집증적이고 불신적이고 조정적이고 그런 마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요. 지금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여러분을 비난하는 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바로 그 내용이 그의 마음에 간절하게 원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욕망일 경우가 많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요, 댓글로 주시는 글들 중에 양육자인 친모나 여성 양육자가 어린아이를 비난하는 말들 중에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게요, 천박하고 몸가짐이 해프다는 비난입니다. 여성성에 대한 비난이죠. 어린아이에게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비난을 받는 양육 대상을 보면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사회적 정서에서 벗어날 만큼 실제로 난잡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흔히 얘기하죠, 품행이 불량하다고 할 만한 그런 경우가 오히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요,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양육자가 이렇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소심하고 조신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적 여성성으로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이 양육 대상을 보면요, 그냥 한마디로 딱 봐도 예쁘고 참하고 그래서 매력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왜 이들은요,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억울하고 터무니없는 이런 비난을 받고 이런 비난에 시달리게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나르시시스트의 비난이나 질책은요, 실제 상대의 행동이나 문제에서 어떤 객관적 원인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들의 비난은요, 자기 내면의 욕망, 결핍의 좌절감을 상대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신보다 우월하고 특별해 보이는 상대에게 분노의 화살을 쏘는 겁니다. 너처럼 예쁘면 이성들의 관심을 받고 대시를 받고 그런 황홀한 사랑의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갖지 못한 걸 너는 가졌다라는 이런 사실에 질투와 열등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받기 좋은 조건이 사실은 쓸모없고 천박한 거라고 비하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가 5일 때 8인 사람이 부러우면요, 자신도 노력해서 9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8인 사람의 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8의 가치를 훼손하고 망가뜨려서 4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인 자신이 잘나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뒷담화도 잘하고 헐뜯기도 잘하는 걸 수 있습니다. 이간질도 당연히 잘하는 거고요. 잘한다?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들이 불안정한 이런 자신의 내면을 여러분들에게 투척할 때요, 방어하거나 진실을 찾기 위해서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 인간 속에 저런 욕망이 꿈틀대고 있구나, 그걸 알아채시면 됩니다. 의처증이 심각해서 가정폭력도 일어나고 이래서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벌로 상담을 의무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이 사람들을 심리검사를 해보면요, 우리가 보통 의처증이라고 하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집착을 보이고 아내를 의심하고 폭력을 쓴다고 사람들은 오해하죠. 물론 이 사람들이 그 법에 와서 하는 말이 그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난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때렸다, 이제 이딴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오해합니다. 그런데 사랑요? 전혀 아닙니다. 이들을 검사해 보면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나 집착에 대한 반응은요, 거의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멋진 남자와 떠나버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아내를 의심하고 의심과 집착이 한도를 넘어서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온갖 성적 욕망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내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런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변태적? 더러운 그런 성적 욕망들을 아내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사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한 심리학과 교수님께서는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사실 상담보다 더 좋은 약이 있다. 성욕 억제제만 처방한다면 의처증으로 아내를 패는 일은 100% 나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내부에 있는 수치심이나 열등감을 자극하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요, 외부의 대상에게 투사해서 그 대상을 탓하는 거죠. 누군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요, 일단 격렬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요, 자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혐오한다는 것, 자신은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상대가 거짓말하는 걸 더 못 참는 거거든요. 난 거짓말 안 해.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투사입니다. 자기 안에 수치스럽고 보여지기 싫은 부분이 보여졌을 때 그런 과한 액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신의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를 외부 대상에게 투사해서 극렬하게 비난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4, 5세 때의 그 정서적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몸만 어른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부정적 생각들이 상대에게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현실에 대한 검증 능력이 없다는 얘기기도 해요. 혹시라도 나르시시스트가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여러분을 비난했을 때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당했을 때는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거나 하면 이게 미끼를 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논쟁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이 미끼를 물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많은 인내를 요하는 일이죠. 인간은 누구나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욱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너 바람 폈지 이러면 놀래죠. 뭔 소리야? 아니요. 내가 몇 시에 퇴근해서 몇 시에 집에 왔는데 내가 바람 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러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말이 길어지면서 그 안에서 되지도 않는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특성을 몰랐을 때는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들의 비난이나 질책이 사실은 그들의 내면의 부정적 심리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 사람들과 이치를 따져서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살아온 동안의 이야기와 임상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우울증을 벗어나고 회복 탄력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할지 아니면 라이브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장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독단적으로 함부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조금 조정을 해서 완전히 저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힐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